지난 영상에서는 2022년 낸시 펠로시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 전략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PLA가 상륙작전 대신 합동봉쇄라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합이검과 스트레이트 썬더 훈련을 통해 완성된 중국의 4단계 봉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중 함정을 소개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PLA A2AD 전략의 두 번째 핵심 시나리오, 바로 합동 상륙 작전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PLA는 합동 상륙 작전에 대비해 치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PLA의 합동 상륙 작전은 4편의 시리즈로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1편에서는 먼저 PLA가 일체화된 합동 작전이라는 교리 아래 C4ISR 신경망을 진흥화하여 현대전의 방법론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알아봅니다. 2편에서는 침공의 전제 조건인 레드라인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군민 융합을 통해 수립한 물류수단 확보 전략을 소개합니다. 제3편에서는 천혜의 난공불락의 전장 대만섬과 14개의 킬존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4편에서는 최근 발표한 게임 체인저급 신무기와 상륙작전 감행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동봉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작된 2편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A2AD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대만 통일입니다.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가적 사명과도 같지만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대만과는 이해관계가 완벽히 상충됩니다. 단순히 양측의 군사 경제력만 본다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만 뒤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첫 번째 목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개입은 필연적이죠. 따라서 중국 A2AD 전략의 두 번째 목표가 드러납니다. 바로 미국의 개입을 상수로 놓고 그 개입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전략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작전들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가 바로 PLA의 개편된 합동 지휘 체계이고, 이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 C4ISR이며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 모듈화된 합동 임무 부대입니다. 지오스토리는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할까 같은 1차원적 분석을 넘어 양측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전략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분석에서는 전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단지 그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뿐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전략가의 관점에서 이들의 전략에서 배울 점과 놓친 점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전략이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기술, Enabling Technology이고,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이제 이 분석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PLA의 A2AD 합동 상륙 작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바꿨습니다. 바로 전쟁의 양상이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PLA의 합동 상륙 작전에서 이 지능화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분석할 합동 상륙 작전 JILC는 PLA의 A2AD 전략의 가장 공세적인 핵심입니다. 본래 PLA 전략 지침은 정보화 국지전, 즉 정보가 전쟁의 핵심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2035년까지 PLA의 완전한 현대화와 2050년 세계 인류 군대 달성 목표에 따라 PLA는 단순한 정보화를 넘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지능화 전쟁으로 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지능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 대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 대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보, 지휘, 타격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맞붙었을 때 승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합동 상륙작전은 PLA 군사 현대화의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단순히 미군을 막아내는 방어적 거부를 넘어 대만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시금석인 셈이죠. 자, 지금부터 PLA의 합동 상륙작전 교리, 전략적 전제 조건, 그리고 AI와 같은 신기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일부에서는 PLA가 대만 상륙작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와 이 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LA가 말하는 합동 상륙작전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2차원적 작전이 아닙니다. PLA는 이를 일체화된 합동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일체화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과거 작전은 협동이었습니다.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작전 계획을 짜고, 자 이제 우리 9시에 동시에 때리자 하고 상위 부대의 목표 시간만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PLA가 추구하는 일체화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3단 C4ISR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역 수준을 넘어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전술 수준부터 모든 군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전력을 다루는 전략 지원 부대까지 총동원되는 합동 섬 상륙 캠페인입니다. 그 목표는 적의 해안 방어를 돌파하고 항구나 비행장을 점령해 후속 부대가 들어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일체화를 구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2015년부터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통일된 합동 지휘 체계를 만듭니다. 과거 육군 중심의 7대 공구를 폐지하고 대만 정면을 담당하는 동구 정구를 포함한 5대 정구를 창설했습니다. 각 군의 장벽을 허물고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하에 평시에도 합동작전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 모듈화된 합동 임무부대입니다. 특정 임무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되는 시스템 대 시스템 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통합 C4ISR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지능화의 핵심이자 상륙작전의 중추 신경망입니다. C4ISR은 지휘, 커맨드, 통제, 컨트롤, 통신,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그리고 정보, 인텔리전스, 감시, 스빌리언스, 정찰, 리커너선스의 약자입니다. 이 복잡한 용어의 본질은 바로 지휘관이 전장 전체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며 정보에 입각한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모든 부대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PLA 영어로는 명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센서와 타격 자산을 연결해 공동 작전 상황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장에 있는 모든 아군이 마치 같은 게임 화면을 보듯이 동일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센서 투 슈터 연결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정찰 드론이 표적을 발견하는 순간이 센서이고 지휘관의 결정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미사일이 즉각 발사되는 개념이 슈터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려고 하고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센서 투 슈터 자동화가 과연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그 실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PLA가 이 지능화된 C4ISR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군 조직까지 개편하며 민간 군사 합동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의 필요성이 산업계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경망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진흥화 전략이 무서운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C4ISR 시스템의 기반은 중국의 압도적인 통신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이미 400만 개가 넘는 5G 기지국을 깔아 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PLA는 이 상용 기술을 군사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 6G 특허의 40% 이상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죠. 기존의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은 물론 고항 위성, 한국식 발음으로는 국망 위성, 즉 국가 네트워크로 불리는 13,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저궤도 메가 컨스텔레이션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기술의 결합이 C4ISR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첫째, 네트워크 중심전의 완성입니다. 5G와 6G는 C4ISR 시스템이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듯이 상륙 작전 중 수많은 드론, 로봇, 센서로부터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파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전 영역 공통작전 상황도 구현입니다. 상륙작전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의 모든 자산을 단일 지휘체계로 묶는 것인데요. 중국의 전략은 바로 지상파 5G, 6G 네트워크와 위성 비지상 네트워크의 원활한 통합입니다. 이는 위성 공중 지상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만 해협을 횡단하는 함정, 공중의 항공기, 내륙에 침투한 특수부대 등 모든 부대가 끊김없는 공통 작전 상황도를 공유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경망을 실전에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PLA는 2024년 4월 또 한 번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거대 조직이었던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략지원부대 SSF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이 묶여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3개의 독립된 병종을 창설했습니다. 정보지원부대 ISF, 항공우주공 ASF, 사이버공간군 CSF입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과거 SSF라는 거대한 조직을 거쳐야 했던 정보 파이프라인을 전문 분야별로 최적화하려고 했습니다. PLA의 세부적인 군 지휘 체계와 공산당과 군 조직의 관계, 4대 병종, 4대 군종, 그리고 5대 종구가 어떻게 매트릭스로 임무를 수행하는가, 그리고 시진핑이 어떻게 군을 장악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PLA의 합동 상륙 작전은 물리적 상륙에 앞서 정보의 승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작전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물리적 타격 이전에 정보 영역에서 대만의 시스템을 먼저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 마비 작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 작전은 대만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만섬 주변으로는 수많은 해저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만 남부의 카오슝과 필리핀 우선섬 사이 바시 해협은 해저 케이블이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대만 북부 해저 케이블망도 마찬가지입니다. PLA의 대만 봉쇄 훈련 구역은 이 주요 해저 통신 케이블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 차단은 대만의 금융 및 정보 시스템을 고립시키는 행위이자 곧 대규모 상륙의 명확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작한 대만 주변 해저 케이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편에서는 PLA가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체화된 합동작전이라는 교리를 세우고 진흥화된 C4ISR 신경망, 즉 5G와 고항위성, 그리고 2024년 군 개편을 통해 어떻게 그 방법론을 완성해 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치명적인 전략을 PLA는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PLA는 이토록 복잡한 작전을 언제 감행할까요? 그리고 이들의 창이 뚫어야 할 대만의 방패는 과연 얼마나 견고할까요? 이 내용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 가입과 후원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